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테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무속 유통기한의 진실입니다. 숨 쉴 수조차 없게 하는 극한의 공포, 계속되는 고통의 실체. 유통기한이 보름이나 지난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식자재를 쓰고 집단으로 복통을 호소해 현재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무속 세계도 예외일 수 없는 유통기한의 절대 법칙. 점사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금전, 건강, 사업의 영역. 2년이나 길면은 이제 5년 안에 재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나. 진로나 직장 문제는 유통기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산탈, 묘탈, 우한, 가한, 질병, 한갑 정도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나 이별, 배신수, 사고수 같은 영역은 길면은 이제 5년까지도. 지난 거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는지 3개월 정도밖에 안 가요.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팔아먹고. 돈줄이 다 막히는 거야. 다치는 건 내 자신이니까. 당신 아버지 곧 죽을 거야.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잠시 후 무속 유통기한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보면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꼭 이 유통기한 내에 사용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는데 무속 세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 세계의 유통기한은 어떤 의식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부적을 쓰거나 구술한 후에 과연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속 세계의 유통기한은 어떤지 딱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저희의 의견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무당 선생님들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시청해주세요. 일반인들이 무당을 찾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바로 점사죠. 맞습니다. 네. 이 점사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점상 볼 때 지나간 3년, 다가오는 3년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과거 얘기를 해야 상담하는 사람들이 좀 수긍을 하더라고. 그렇게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본인들도 잘 듣고 신도 또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거 알려주고 또 다가오는 거 이렇게 알려서 대책을 세우고 가겠죠. 평균적으로 3년 내지는 뭐 5년, 7년, 10년 미만의 일을 점지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마다 특정 기간들이 다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상담자의 환경이나 또 영적 기운이나 사주팔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3년까지 본다, 5년까지 본다, 7년까지 본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사의 유통기한을 굳이 따져보자면 그 상담자의 질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진로나 직장 문제로 오신 경우에는 10년 후가 20년 후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당장 그렇죠. 올해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때는 올해 점사 위주로 봐주기도 해요. 저는 유독 이제 결혼이나 연애, 이제 바람기 같은 거, 이제 애정 문제가 많은데 3년 안쪽에 점괘가 많이 나와요. 길면은 이제 5년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사랑이나 이별, 배신수, 사고수 같은 영역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들을 사실 많이 보고요. 금전이나 건강이나 사업의 영역, 이 사람이 끌어가야 될 부분은 3년 이내, 길게는 5년 이내까지 봐주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직업 점상의 유통기한을 한갑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갑 이후로는 남의 나이잖아요. 그쵸. 기운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저도 상담을 하면 90%가 돈 문제로 오시는 분이 거의 많아요. 돈은 현재만큼 미래도 중요하고 유통기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의 점사로 전반적인 금전의 흐름은 알 수 있어도 아주 세세하게 그 해운년에 드는 운이나 금전에 도는 거는 해마다 한 번씩 보러 가서 그 해운년에 많은 운기가 어떤지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직 무당만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바로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영적인 문제의 유통기한은 저는 사실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변한지라 내가 신을 받아야 되냐, 안 그럼요. 받아야 되냐, 조상이 있냐 없냐, 잉이가 왔나 안 왔나, 산탈, 묘탈부터 각종 집안 내에 발생하는 우한, 가한, 질병 이런 문제들이 사실 가장 많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거를 뭐 하다못해 구슬해 주든지 시성을 해주든지 뭔가를 우리가 다 잡아준다 한들 계속적인 사후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결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1년 내지 3년 이내에 맞아요. 계속 지속적인 네. 상담을 하면서 계속 답안을 얻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신병은 건강과 이제 금전하고 같이 연관돼 있잖아요. 인간관계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무당에게 신병이란 답을 받았다 해도 적어도 2년이나 길면은 이제 5년 안에 재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점사는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했을 시점이 보거나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계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또다시 상담을 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그것도 3번 이상이면 많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그동안 들은 점상을 잘 되새기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옳은 결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점괘가 틀려서 유통기한이 짧아질 때가 있잖아요. 큰 계약건이 성사되거나 이사하는 것처럼 큰 부분이 어긋날 때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무당이 정말 점을 못 보거나 상담자가 신명사주가 가졌을 때 무당도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또 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짧아지거나 변동을 가지기도 합니다. 타인이나 또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의 개입으로 상황이 바뀌거나 또 국운이나 나라운, 뭐 경제운에도 우리가 미치잖아요, 영향을. 사업운이 정말 왕성하고 뭐 하다못해 성주가 있든 뭐가 있든 우리가 살이라 그래서 이 상담자는 무당 말을 찰떡같이 믿고 목 좋은데 기 좋은데 자리를 잡았네, 빚지고. 근데 나라에서 시간 제한 때려, 영업 제한 때려, 거리두기 때려. 그래 버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사업운을 내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아졌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 2월달 조심해. 낙매수가 되니까 분명히 다칠 거야 했는데 그 2월에 그냥 무사히 지나갈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그 본인은 다치질 않고 점괘가 틀렸다. 아유, 안 맞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2월 달에 자기가 아닌 다른 가족이 다치거나 집안에 뭐가 잘못돼서 돈이 크게 들어가거나 그걸로 바꾸는 경우도 다른 있어요. 걸로 떼낼 수 그럼요.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연애하고 싶은 분들 오셔서 저 언제 여자친구 생겨요? 남자친구 생겨요? 결혼을 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2년차가 든 해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달을 점지해 주잖아요. 3월달이 좋다, 4월달이 좋다. 근데 3월달 딱 지나고 오셔요. 3월달 지났는데 여자가 없는데요? 남자가 없는데요? 그럴 때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앞에 전후 한두 달은 유통기한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신에서도 정확하게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점사를 호기심으로 보거나 현재에 너무 만족하고 뭐 행복해 한다든지 스스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려움에 대해서 굳이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뭐 죽는 날처럼 뭐 자기의 수명이나 뭐 시어머니나 뭐 친정어머니 이런 분들의 또 많아요. 수명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람의 명은 무당이 자주시하거나 이게 발설하기가 안 된다건 청기누설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함구합니다. 저 애동 시절에 몰라요, 안 보여요, 죽어요. 이렇게 얘기가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 곧 죽을 거야 말했다가 진짜 그분께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제가 말조심을 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부적의 유통기한이죠. 대체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저는 모든 부적을 그 자리에서 직접 신부적으로 써서 종류와 상관없이 드리는데요. 제가 쓰는 신부적의 유통기한은 어떤 걸 쓰더라도 저는 1년으로 내다봐요. 이유는 해와 달의 기운도 바뀌고 또 24절기의 기운도 바뀌면서 상담자, 사례자 자체의 사주팔자 운기도 바뀌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본인한테 중요한 부적들은 해마다 바꿔주거나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삼재 부적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년에 처음에 들삼재 때 쓴 부적을 날 삼재 때까지 지니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마다 들어오는 게 틀리기 때문에 맞죠.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특정적인 경우에 뭐 영업집이나
건강이나 장사집이나 집안이 좋으라고 하는 그런 부적들이 있잖아요. 천마부라든지 뭐 돼지 부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유통기한을 따지지는 않고 그냥 걸어두셔도 되는 부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돈에 대한 부적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크게 하시는 분들은 금부적을 쓰기도 하세요. 소원성취부나 금전자례부, 귀인부 이건 3년까지 가지고 있어도 효과가 이제 있고요. 반대로 나비부는 3개월 정도밖에 안 가요. 왜냐하면 여우 생식기가 함께 들어있는 거라 몸에 직접 닿을 수 있게 속을 안쪽에 넣고 다니면 순간적으로 홀려서 아우 너무 이쁘다 나랑 사귀자 이제 이런 소리를 듣고 나비부를 써달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유통기한이 짧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꼭 드리죠. 저는 보통 부적을 매매 부적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보통 길면은 6개월 안에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한 번은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되시는 분이 있는데 매매 부적을 써달라고 오신 거예요. 소개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 부적을 기도를 드린 다음에 부적을 썼는데 그날따라는 진짜 신령님 전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언제 나간다는지 빨리 나가는지 늦게 나가는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인간인지라 걱정은 했어요. 왜 안 알려주시지? 안 나가는 건가? 내가 잘못 점사를 받나 생각을 하고는 썼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부적을 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나갔다고. 그래서 하루 만에 매매되는 부적이라 별 말씀이 없으셨구나 하고 서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다 안 알려주시고 다음날 나가니까 이미 쓸 동안에 이미 성사가 됐던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아픈 환자한테 부적을 태워 먹일 때가 있는데 어떤 약을 먹더라도 이제 효과 보시라는 의미고 부적물 마신다고 해서 만수무강을 하진 않겠지만 건강부라도 태워서 이제 신명의 힘을 받아보자는 의미인 거고 그것도 이제 질환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3개월 가기도 하고 1년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재 한의원 그 공수가 나가요. 어디 삼거리에 어디 쪽 나가서 한의원 가서 진맥을 짚어서 약을 뭐, 한 2제, 3제 져서 먹어라. 근데 그 약을 갖다 올린 다음에 기도 발언해서 내려 먹어라. 기운을 받아 먹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년이지만 사실 더 단축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 방지 부적을 우리가 써드렸는데 1년도 안 돼서 손님이 큰 사고를 겪었어. 하지만 경미하게 넘어가거나 별탈 없이 넘어가면 부적의 효험을 받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부적은 수명이 다한 거라서 다른 부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같은 부적을 새로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험을 안 받다고 해도 유통기한이 단축되기도 하는데 제가 부적을 들어갔는데 다른 분한테 받은 부적이나 아니면 오색시를 받은 경우 충이 생길 수도 네, 충이 생겨서 트러블 나서 오히려 뒤집어지는 영상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상갓집이나 결혼식장 이런 경조사에 많이 다니시거나 음기가 강한 일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 뭐 또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부적을 소지를 하더라도 충이 날 수도 있고 부정이 탈 수도 있고 때가 묻을 수도 있고 손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변수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몸주가 도깨비신이나 업줄이 있는 이 집안이면 오히려 부적이 안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안 맞더라고요. 업신이 들락날락하면서 돈을 벌어줘야 하는데 부적이 이렇게 앞에 가로막혀버리니까 돈줄이 다 막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부적이랑 안 맞는 사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부적은 무당이 써야 유통기한 동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당 선생님 중에서는 문양이나 기호에 우리가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옛날 말로 귀신글이라 그래서 귀신글처럼 신글처럼 우리가 쓰시는 신부적도 있고 스님분들이 쓰시는 이제 다란이글도 있으신데 그래도 이 무당이 쓰는 부적과 스님분들이 쓰는 부적의 원력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스님이 쓴 부적을 충분히 효력은 있다고 봐요. 저는 부적은 직접 안 쓰고 스님께 의뢰를 해요. 그분이 부적을 써주면 제가 신단에 올려놓고 한 3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집한테 줘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안 필요줘도 효험이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스님이 쓰든 무당이 쓰든 정성과 그 기도의 그 기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도 무당이 직접 쓴 이제 부적이 제일 좋지 않나 싶고 무당 중에도 글문이 약해서 못 쓰는 이제 그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인쇄 부적이 아니라 직접 써서 납품한 부적을 좀 사서 기도한 후에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직접 쓰는 것보다 유통기한이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부적은 신령님의 원력이고 다 각자 선생님들마다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베껴 쓰든 누구가가 쓰든 이거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내가 부적을 써서 기도하고 3일 후에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손님들이 믿고 그렇게 받아가서 까보면 인쇄한 예, 인쇄된 거. 맞아요. 가짜 예, 그거 많이 봤어요. 많아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베끼든 뭐가 됐든 경면으로 써서 예, 올리면 되는데 이거는 베낀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무슨 불교사에 가서 돈 100원, 1000원에 파는 예. 그냥 가짜 부적을 갖다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맞아요. 팔아먹고 그거를 손님들한테 지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적에 백일기도를 한다고 한들 무슨 원력이 얼마나 담겨 있냐는 거지. 시작부터가 안 좋았는데. 그리고 이 부적을 써본 분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부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무속 관련 카페나 지식 사이트만 봐도 부적을 어떻게 버려야 하냐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부적은 갖고 있다고 해서 탈이 나지는 않지만 내가 아무 효과도 없고 짐이 지난 거를 굳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재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새로 부적을 받으셔야 하고 신부적의 경우 글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적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저한테 가져오라고도 하지. 아니면 직접 태우라고 해요. 집안에서는 축신이 세잖아요. 거의 화장실에서 태워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맑은 물, 변기물통에 보다 세면대에다가 내리면 돼요. 굳이 무당한테 안 가져가도 집에서 태우세요. 화장실에서 할이 없습니다. 부적은 화장실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외지간하면 싱크대에서 태우라고 나는 말을 하거든요. 주왕신이고 1년 동안 나를 지켜줬던 부적이라 음기가 강한 화장실보다는 집안에서 성조 대신이랑 같이 지켜주시는 곳이니 거기서 고마움의 표시로 태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손님들한테 부적 처방은 화장실에서 저는 그냥 태워서 변기물에 흘려보내라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간혹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밖에서 우리가 태우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임시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3번을 말하고 부적을 태운 후에 타고 있는 부적을 우리가 뛰어넘는 거야. 뛰어넘고 다시 집 쪽으로 뛰어와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침 3번 뱉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태우는 방법도 있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안에서 태우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은 하도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그런 상황 봐가면서 태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안 된다니까. 참, 부적은 얇아서 태우다가 바람에 날려가 날려가서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생길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화장실에서 태워서 깨끗하게 떠내려 보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적이 어떤 효과와 유통기한이 있는지 거기에 처리하는 방법까지 또 저희 선생님들끼리 알려드렸기 때문에 부적 한번 써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마 금액이 가장 고민되실 텐데 저는 부적이 뭐 비싸다고 해서 유통기한이 뭐 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금부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적에 비해서 좀 비싸요. 못해도 3년까지는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값이 높으면 유통기한도 좀 길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지금까지 부적값으로 100단위를 넘겨본 적이 없고 솔직히 몇천만 원씩 줘야 하는 부적들은 납득이 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부적을 많이 쓰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적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다고 해서 금전부, 무슨부, 좋은 부적은 다 가지고 있어요. 10장도 있고 20장도 있고 잔뜩 갖고 생기면 오히려 이 부적끼리도 충이 생겨서 싸워요. 오히려 그 다툼 속에 다치는 건 내 자신이니까 생각을 잘 하시고 부장은 원래 홀수로 적으니까 3장이 제일 좋고 아니면 많으면 5장까지 7장까지는 가능해도 그 이상은 쓰시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부적만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비방입니다. 무당 선생님들이 하는 이제 비방과 손님들의 비방이 같은 부분이 있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다음 주 절대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더 이상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단 한 번 운명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도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럼 기억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효과도 보장하는 의식인 집에 대한 비방, 평생 부족이 되겠죠. 재외 비방 2달 정도면 상대가 이렇게 돌아오는 비방인데 매매 비방은 1년이지만 일주일이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인형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소금이 돈이기도 했었어요. 벼삭을 항아리 안에다가 가득 채우는데 자꾸 골라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그걸 이게 소뚜껑입니다. 바람난 여자랑 잠자리가 불편하게 하거나 자기가 시험관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새끼를 준 거 아니고. 그럼요. 저는 이 비방하고 잘 저는 맞으시나 보다. 정말 잘 된 게 있어요. 꼭 써봐야겠네. 다음 주 당신의 인생에 기적을 선물해 드립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